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1학기 자료구조 공산분반의 12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고 있는 유용재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 주까지만 비대면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고 다음 주부터는 대면으로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건강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이 많이 진행되게 된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양해를 마지막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대면으로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몸이 사실 온전히 돌아오진 않아가지고 아직 목 상태도 좋지 않고 하지만 여러분과 잘 만날 수 있도록 많이 좀 준비를 해 놓을게요. 자, 12주차 내용은 그래프 역시 계속 나가고 있는데 특히 최적 트리를 산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저희가 그래프를 어느 정도 배운 뒤로는 계속 뭐 한다 그랬지? 그래프를 끊임없이 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응용의 첫 사례로서 토폴로지컬 소트, 다른 말로 위상 정렬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선수 과목이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있을 때 그 그래프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로 들어야 할까? 물론 여러 가지 순서가 다 가능하겠지만 그 순서들 중 하나를 뽑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상정렬, 토포로지컬 소트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외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진입 차수가 0인 노드를 하나하나 제거함으로써 결국 금방 위상정렬 순서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이 그래프에 기반한 문제들이 상당히 흥미롭고 또 처음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해법을 찾으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다룰 최적 트리 산출 문제도 대단히 흥미롭고 처음 봤을 땐 좀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해법을 보면은 야 뭐야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거였어? 싶은 것들이에요. 오늘 이 최적 트리 산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 가지 해결법이 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최소 신장 트리 문제, 이게 최적 트리 산출 문제를 다른 말로 최소 신장 트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뭔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쓰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쓰이는데 하나는 프림, 다른 하나는 크루스칼이 되겠습니다. 두 방법을 각각 저와 함께 살펴보기로 하지요. 자, 최소 신장 트리 문제. 오늘은 하루 종일 최소 신장 트리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근데 이 문제 대체 뭐 하는 문제일까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종시에 있는 동네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람동, 해밀동, 아름동, 고운동, 도담동 이렇게 다섯 개의 동네가 있다라고 할 때, 자, 세종시에는 지하철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지하철을 내가 예를 들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 통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종시의 이 다섯 개 동네에 지하철을 과감히 개설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제가 지금부터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동이 어떻게든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이런 식으로 개설되었다, 개통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여러분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이 개통된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해밀동과 보람동은 이제 지하철로 오갈 수 있는 겁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개통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운동에서 아름동 지하철로 갈 수 있습니까? 있어요. 해밀동, 보람동, 아름동 거쳐서 갈 수 있죠. 자, 해밀동에서 보람동 갈 수 있습니까? 직통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고운, 해밀, 보람, 아름은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얘를 못 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다섯 개의 동이 좀 돌아가도 돼요. 다른 동을 거쳐서 가도 되고 돌아가도 되지만 어찌됐든 지하철로 연결되는 거, 연결만 되는 걸 목표로 해봅시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연결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도담동에서 다른 네 동 다 갈 수 있어요? 그럼요. 고운동도 가고 고운 거쳐 해밀도 가고 고운 거쳐 보람도 가고 고운 거쳐 보람 거쳐 아름도 가지요.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가든 간에 다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모든 동, 이 다섯 개, 이거 사실 뭐겠어요, 여러분? 딱 봐도 그래프 모양이죠. 이 그래프의 꼭지점들, 노드들을 전부 연결 가능하도록
돌아가더라도 이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당장 해법 두 개나 찾았잖아요. 제가 방금 그려드린 대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어떻게 잊고 싶어요? 기왕이면 지하철 공사가 값싸게 먹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 비용, 이 전체 노선을 뚫는데 드는 비용이 최소가 되기를 갈망한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실까요? 지금 비용 얼마 듭니까? 42억 들고요, 17억 들고요, 28억 들고요, 19억 듭니다. 그러면은 얘를 다 합했을 때 대략 90억 정도 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90억이면 사실 좀 비싼 축에 속하긴 합니다. 이거보다 더 싸게 할 수는 없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 당장 이거보다 바로 더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보람동과 아름동을 입지 말고 그 대신 고운동과 아름동을 입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어진다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5개의 동네가 모두 이어진다라는 데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28억짜리 비싼 노선 대신에 22억짜리 조금 더 싼 노선을 들어갔기 때문에 6억이나 절약했어요.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개통해서 모든 동을 잇는 건 좋아, 잇는 건 좋은데 가장 코스트가 덜 나가게 짓고 싶다라는 거죠. 우린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최소 신장 트리 문제 또는 최소 비용 신장 트리 문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미니멈 스패닝 트리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최소 신장 트리는 뭐냐면 주어진 가중 그래프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동네를 연결하게끔 한다. 근데 그 중에서 가중치의 합이 최소인 것을 의미하는데 자, 우리 살짝 낯선 용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그냥 그래프도 배웠고요. 그리고 유향 그래프도 배웠어요. 자, 그런데 가중 그래프는 안 배웠거든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중 그래프는 뭐냐면은 그래프 중에서도 단선의 가중치가 모두 매겨진 그래프를 우리가 가중 그래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죠. 가중치가 있으니까 가중 그래프인 거예요. 여기 가중치 있잖아. 보람동, 아름동 사이를 잇는 모서리에는 28억이라는 무거운 가중치가 걸려 있잖아. 이런 걸 가중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때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트리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틀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왼쪽 보실까요? 30억, 17억, 19억, 15. 이거보다 더 좋은 솔루션은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손으로 한 땀 한 땀 찾아보면은 이거보다 좋은 솔루션이 없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다 합하면 얼마예요? 30에서 17 합하면 47, 47에서 19 합하면 66, 66에 15 합하면 81. 이게 총 81억. 야, 방금 90억이 훌쩍 넘었는데 훨씬 줄였네요. 81억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구하는 최소 신장 트리에서의 비용 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 요상합니다. 모든 동네를 잇는다는 사실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동네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잇는다라는 것도 대단히 상식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왜 굳이 틀이야?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슬라이드로 돌아갈까요? 어이, 돌아가는 게 왜 굳이 자꾸 이렇게 틀이만 생각하지? 이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용이 최소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절대 트리가 아닐 수는 없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플래시백을 해볼까요? 트리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트리라는 거는 결국 사이클, 이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보고 계신 거, 제가 빨갛게 급하게 그린 거는 트리가 아니에요. 왜? 아름, 고운, 보담 사이클이 존재하니까. 자, 근데 우리 어차피 최소 비용, 합이 최소 비용이면서 모두를 있게 하려면 사이클이 절대 형성돼서 안 됩니다. 왜일까? 잠깐만 고민해 볼까요? 왜 사이클이 생기는 순간 최소 비용이 절대 안 되지?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 아름, 고운, 도담이 사이클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됨으로써 사이클을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흥미로운 건 뭐다? 사이클이 형성됐다라는 거는 애당초에 절대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에?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사이클이 뭐뭐뭐를 잇죠? 이 사이클이 형성함으로써 아름, 고운, 도담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사이클이 있을 필요가 없어. 왜? 얘를 날린다라고 칠게요. 이거 공사 없던 일로 할게. 그렇다고 아름, 고운, 도담이 서로 안 이어져요? 아니죠. 아름, 고운으로 직통하는 노선이 없어졌을 뿐이지 아름에서 도담 거쳐 고운으로 가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지 말고 실행 취소할게요. 이러지 말고 15억짜리 노선을 날려버린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도 아름, 고운, 도담은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고운에서 도담으로 가는 스트레이트 노선을 없던 셈 치더라도 아름, 고운, 도담은 서로 이어져요. 아, 결국 사이클은 필연적으로 뭘 수반한다. 애초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노선을 덧댄 거다라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겁니다. 아, 애초에 사이클이 있는 순간 필요 없는 공사 적어도 하나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MSP와는 거리가 멀다. 미니멈 스패닝 트리 프로블럼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최소 신장 트리를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굳이 미니멈 스패닝 트리 프로블럼이라고 하냐? 애초에 사이클이 형성되면 그 순간 미니멈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트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중합이 최소인 구조는 트리만을 고려하는데 어차피 트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이클이 없는 트리일 수밖에 없고.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후반부에 배울 내용이 이 사이클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그래서 지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뭐 할 거다?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 그래프 꼭지점 몇 개? 5개지요. 엣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임의로 주어졌을 때 우리 지금 뭐 찾는다? 미니멈 스패닝 트리, 최소 신장 트리를 찾는 게 오늘 전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챕터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두 가지로 풀 수 있다라고 예고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두 가지 푸는 방식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후자를 훨씬 쉽게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루스칼이 좀 더 쉽고 말랑말랑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프림이 어려우니까 안 써도 되냐? 절대 아닙니다. 프림은 왜 배우냐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아주 중요한 문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랑 쌍둥이에요. 그냥 쌍둥이도 아니고 진짜 비슷하게 생긴 쌍둥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프림을 조금 어렵더라도 잘 배워둔다. 그러면은 다음 주 다익스트라가 껌까진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껌에 준하는 정도로 쉬워집니다. 그래서 프림은 다익스트라의 짝꿍이니까 오늘 제대로 배우면은 후일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배우는 이유가 어쩔 땐 프림이 편하고요. 어쩔 땐 크루스칼이 편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프림으로 찾든 크루스칼 알고리즘으로 찾든 간에 유일한 해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정답을 도출을 해요. 그래프가 딱 주어져 있을 때 최소 신장 트리가 유일하다면은 그 해를 둘 다 멋들어지게 도출합니다. 도출하는데 두 방식을 모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어쩔 땐 프림이 더 빨리 해를 내고 어쩔 땐 크루스칼이 더 깔끔하게 해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프림은 뭘까요? 제가 항상 펀치라인을 챕터 제목에 적어놓지요. 프림의 핵심 펀치라인은 정점에서 시작해 정점으로 끝낸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정점과 꼭지점은 동치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임의의 꼭지점 하나를 고릅니다. 그 다음에 그 꼭지점이랑 가장 싸게 이을 수 있는 또 다른 꼭지점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도담동에 하나 찍어. 도담동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체크. 그러면 도담동과 다른 네 동 중에서 가장 싼 노선이 어딘가? 하고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딘가가 선택이 되겠죠. 이를테면 도담과 해밀. 자, 그러면은 도담과 해밀이 있는 상태에서 둘 다 상관없어요. 둘 중 아무나 이으면 됩니다. 자, 근데 나머지 세 동이 남아있죠. 아직 개통 못한. 그 세 동 중에서 도담, 해밀 중 어디든 상관없으니 가장 싸게 이을 수 있는 정점 하나를 또 찾습니다. 그걸 반복하면 몇 개 찾아? 5개 모두 이을 때까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림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돌려보면 이해가 훨씬 빠르겠죠. 우리 한번 바로 예시 들어볼까요? 자, 프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적의 노선도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중요한 펀치라인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점에서 시작해 정점으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림 알고리즘의 시작은 뭐가 되냐? 임의의 최초 정점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선택한다고 해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뭘 선택하든 정답은 나옵니다.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자, 보람, 해밀, 아름, 고운, 도담 중에서요. 그냥 위에 있으니까 보람동을 한번 최초 정점으로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보람동과 가장 값싸게, 가장 싸게 연결할 수 있는 동은 어디입니까? 자, 보람동을 해밀동이랑 연결한다고 치면 30억이 들고요. 보람동을 고운동이랑 연결한다 치면 17억이 들고, 아름동과 연결한다 치면 28억이 들고, 도담동과는 영원히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아하, 가장 값싸게 연결 가능한 곳은 고운동이구나. 그럼 이으세요. 뭐 하고 있어? 빨리 이어야지.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이어드렸어요. 자, 보람동과 고운동을 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17억 공사 비용 들었고요. 비싸긴 비싸다. 그죠? 보람동과 고운동 중에 이제는 아무 데나 둘 중 아무 곳이나 하나 더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더 아무 곳이나 연결할 건데요. 가장 값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어디를 연결하는 게 가장 값쌀까? 눈으로만 쓱쓱 볼까요? 눈으로 슉 볼 때 어디가 제일 값싸요? 아, 지금 보니까 그려주지가 않네. 네. 지금 보니까 왜 안 그러지? 얘가 제일 값싸 보여요. 고운동과 도담동을 잇는 19억보다 싼 거는 없습니다. 22억 아니 되고요. 28억 아니 되고요. 30억 아니 되고요. 42억 아니 돼요. 19억이 제일 싸다는 거지. 그럼 뭐해? 이해하니까 고운동과 도담동을 19억 주고 잇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하철 공사비가 어떻게 19억입니까? 몇 배는 하죠. 근데 그냥 편의상 막 네 자리 숫자 이러면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고운동과 도담동을 19억으로 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 뭐 하면 되냐? 보람, 고운, 도담과 한 곳을 또 이을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계속 하던 거 하고 있네. 근데 역시 가장 값싸야 되는데 뭐가 제일 쌀까? 아, 이젠 좀 눈에 확 들어와요. 15억짜리는 이렇게 쌀 수가 없어요. 거의 뭐 폭탄 세일이야. 아름동과 도담동은 15억인데 이게 제일 값싼 추가 연결 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담동과 15억을 들여서 아름동을 이번에는 이어보겠습니다. 역시 뭐하죠? 그래야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어차피 해밀동을 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은 불변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값싸게 이 네 곳과 해밀동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조금 비싸지긴 했습니다만 30억을 들여서 해밀동과 보람동을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최소 신장 트리, 미니멈 스패닝 트리는 뭐였다? 바로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었어요.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이거, 이거. 내가 찾던 MST 여기 있네요. 라는 겁니다. 30억, 17억, 19억, 15억 다 합쳤을 때 81억. 우리가 바로 찾던 그 유일해지요. 81억, 예. 억은 뭐 기억이 안 나네. 81억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최소 신장 트리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좀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트리가 정말 많을 거 아니야. 어디랑 어디랑 있든 우리가 다섯 곳을 이을 수는 있거든. 한 10가지 넘을 거예요. 근데 그 케이스 다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 잡어. 그리고 가장 값싼 데 이어. 값싼 데 이어. 그랬더니 그냥 답이 나와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프림 알고리즘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을 것만 같네요. 엑서사이즈 1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같은 가중 그래프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서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여러분이 구상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중치의 합은 얼마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일시정지했다가 돌아오실게요. 자, 돌아오셨습니까? 저희 아무 정점이나 하나 잡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보다 프림은 정점에서 시작해 정점으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뭐 해볼까요? 이게 참 이 대면 수업이었으면 의견을 묻는 건데 물을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A 해보자. A. 가장 위에 있으니까.
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이을 수 있는 가장 간편한, 가장 비용이 싼 점은 아유 이건 좀 편하네. 2냐 3이냐였는데 결국 2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A와 B를 이었습니다. 우리는 2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A, B와 이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점을 찾는데요. 일단 A, B랑 아예 못 잇는 것도 있어요. 그걸 감안했을 때 A, B랑 이을 수 있기라도 한 정점을 찾으면 그건 총 3개입니다. 뭐? C, D, E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값싸게 이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이고, 슉 보이네. C를 이었을 때 가장 값싸게 이을 수 있는 것 같아. 우리 간선도 그릴게요. 그렸고 3을 추가 지출할 수밖에 없겠군요. 자, 이제는 A, B, C와 이을 수 있는 가장 싼 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을 수 있는 점만 찾으면 EDF 정도 이을 수 있거든요. DEF.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값싸게 이을 수 있는 점을 보니까 아이고 4밖에 비용이 지출 안 되는 꿀간선이 있구먼. D랑 있겠습니다. 4가 지출됐고요. 자, 이제는 A, B, C, D랑 이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노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값싼데 어디 인고 했더니 아이고 또 4밖에 비용이 안 드는 이 친구가 눈에 훅 들어오는군요. G. 자, 똑같은 방식으로 또 가장 값싼 간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눈으로 찾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렇게 모서리 수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모서리의 비용들을 눈으로 바로 보고 비교하는 게 좋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아, 미니멈이 이거구나 라고 캐치하는 게 좀 편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푸시면 됩니다. 프림 알고리즘은 결국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하나씩 더 있는다. 라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마음대로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G까지 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4가 추가로 지출됐고요. 또 이번에는 뭘 이을 수 있을꼬 하고 보니 이제는 4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기는 어렵게 되었고요. 5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I가 있군요. G와 I를 5로 잇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5의 비용을 추가 지출했고요. 이제는 또 뭐를 이을 수 있나 하고 보니까 6의 비용을 들여서 H를 이을 수 있게 D와 6 더 지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뭘 있나 하고 유심히 보니까 이제는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왜냐? 예를 들어 B랑 D를 잇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프림의 핵심은 이미 연결된 것들이랑 아직 연결 안 된 것들을 잇는 게 핵심이거든. 즉, 연결이 아직 안 이루어진 생노드 하나씩을 추가하는 게 핵심인데 B랑 D는 모두 이미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배제했을 때 결국에는 E를 새로 연결하냐, F를 새로 연결하냐의 싸움인데 단선들을 비교해 봤을 때 2를 연결하는, 특히 B랑 2를 7로 연결하는 게 제일 편해 보여요. 자, 이제는 어차피 F밖에 못 연결합니다. F밖에 못 연결하는데 8과 10 중에서 뭐가 경제적이다? 8이 경제적이다라는 겁니다. 다 했나요? 8개의 간선으로 9개의 노드를 모두 이어 버렸군요. 자, 가중치 합은 얼마입니까? 2, 3에 5, 5, 4에 9, 13, 18, 24, 31, 39. 답은 39만큼의 가중치가 되겠군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 프림 알고리즘은 결국 이런 식이구나. 아무거나 정점 찍어. 그 다음에 최소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노드들 중에서 가장 싼 놈을 하나씩 연결한다라는 게 프림 알고리즘의 정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다음 챕터는 프림 알고리즘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개선? 이게 뭐지? 우리 프림 알고리즘의 정신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정신이 뭐였더라? 정점 하나 찍어. 그 다음에 아유, 가장 값싸게 연결할 수 있는 기연결 정점이 뭐가 있을까? 즉, 아직 연결 안 된 놈들 중에서 가장 싸게 개통할 수 있는 곳 어디지? 를 반복한다라는 게 프림 알고리즘의 정신이었고, 그거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똑같은 정신의 이 프림 알고리즘이라 할지라도 사실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크게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이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하는 프림 알고리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첫 박사야. 다 풀 수 있어. 가장 직관적으로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파이썬을 이용해서 구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발상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발상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똑같이 보람동을 초기동으로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보람동을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연결돼 있는 놈들이랑 연결돼 있지 않은 놈들을 하나씩 있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아직 연결되지 않은 노드들에 대해서 연결 비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논리는 실제 그 다음 주에 배운다고 말씀드렸던 다익스트라에서 써먹는 논리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람동을 체크했어요. 연결했다 치는 거지. 자, 그러면 다른 노드들의 어떤 꼬리표가 있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밀동도 꼬리표가 있고요. 고운동도 꼬리표가 있으며 아름동도 꼬리표가 있고 오담동도 꼬리표가 있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람동도 꼬리표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보람동에 꼬리표가 있는 것과 동시에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자, 지금 제가 표시한 이 0의 경우에는 보람동을 잇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람동과 보람동을 잇는데 무슨 비용이 들겠어요? 내가 뭐 여기 안암에서 안암 가는데 돈이 들겠어요? 걷는 것도 아니고 거의 안암에서 안암이면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보람에서 보람은 0이라고 치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꼬리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 감이 오십니까? 이 꼬리표는 연결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연결돼 있으니까 체크하겠습니다. 자, 체크돼 있는 동 중 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체크돼 있는 곳은 보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밀에서 체크돼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면 얼마가 듭니까? 최소 30억이 든다라는 거죠. 개통해야 되니까 30억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고운과 체크돼 있는 보람을 잇기 위해서는 17이 든다라는 거고요. 자, 아름동과 보람동을 이으려면 28이 든다. 그리고 도담과 보람동을 이으려면은 못 이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한으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절대 못 잇는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무한으로 우리가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는 돈을 1000억을 줘도 못 이어요. 1000억, 만억, 만억이 뭐지? 1조죠. 1조, 10조, 100조 이렇게 줘도 못 잊죠. 만억이 뭐야, 만억이. 미안합니다. 보람동과 도담동은 못 이으니까 인피니트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뭐 하면 되냐? 그중 최소값을 취하면 돼요. 이게 프림 알고리즘의 정신 아니었습니까? 자, 있는데 가장 적은 돈, 가장 값싸게 이을 수 있는 동네 뭡니까? 하나, 둘, 셋. 고운동이다라는 거죠. 왜? 30, 28, 17 인피니트 중에서 17이 가장 낮으니까. 자, 그러면 고운동을 보람동과 잇겠습니다. 우린 17억을 소모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자, 요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제 고운동을 이었어요. 그러면은 해밀동의 입장에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계속 꼬리표 가지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꼬리표끼리 비교하는 거야. 30, 28, 17 인피니트 누가 제일 세냐라고 해서 붙어서 17이 제일 세네, 제일 싸네. 그래서 17을 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꼬리표를 고운동이 하나 추가된 만큼 갱신시켜야 합니다. 왜? 우리 굳이 해밀과 보람만을 이을 필요가 없어. 이젠 해밀과 고운을 잇더라도 된다라는 거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 꼬리표, 이 동마다 하단에 적혀 있는 값은 뭐냐면은 아직 연결되지 않은 동에 대해서 체크 표시된 하나라도 연결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을 의미합니다. 체크 표시된 개통역 중 한 곳과 연결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해밀동의 시선에서 살펴볼게요. 해밀동을 체크된 두 곳 중 아무 곳이나 연결하기 위한 최소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보람이랑 연결했을 수도 있지만 고운과도 이제 새로 연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애석하게도 해밀과 고운을 연결하기에는 더 비쌉니다. 30억보다도 더 드는 42억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럼 해밀동의 꼬리표 30은 업데이트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업데이트 대체 무슨 의미냐? 바로 이런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이 업데이트는 새롭게 체크를 하나 더 했어. 고운동이 새로 들어왔네? 그러면 그 고운동과 다른 동을 이었을 때 혹시 비용이 바뀌나? 그럼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곳이 이 두 곳입니다. 아름동 먼저 볼까요? 아름동 원래 체크 표시된 곳이랑 연결하려면 28억이 들었어요. 과연 지금도 그럴까? 이제는 고운동과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28억이 최저치가 아니에요. 왜? 이제 나는 돈을 22억만 쥐어줘도 체크 표시된 곳이랑 연결할 수가 있어라는 거죠. 이제 22로 갱신한다, 업데이트한다라는 겁니다. 자, 도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영원히 연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운동이 생겼으니까 고운동과의 직접 연결을 생각하면은 인피닛이 아니라 19억만으로. 야, 되게 싸네. 제가 19억이 싸다고 한 거니까 되게 제가 부르주아가 된 것 같고 좋네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19억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싸움의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30, 22, 19 중에서 미니멀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 19 정말 싸네. 도담동을 체크 표시에 넣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람, 고운, 도담을 다 지하철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뭡니까? 이제 또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느꼈겠지만 업데이트의 특징은 뭐예요? 새로 체크된 곳만 연결해 보면 돼요. 해밀동을 보람동, 고운동이랑 연결해 보는 건 이미 했어요.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도담도 체크해 들어왔어. 야, 그럼 나 도담하고도 이어볼래. 라고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밀과 도담은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노선이 없거든. 그래서 해밀 30고리표는 놔두시고요. 아름동과 도담동을 새로 이을 수 있나? 있고요. 아, 심지어 15억밖에 안 되지. 이런 해자가. 그래서 우리 김혜자 선생님 같은 거의 그런 노선이에요. 15억으로 갱신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비교합니다. 안 연결된 아름동과 해밀동 중에 어디가 제일 싸게 먹힐까요? 아름동이 제일 싸게 먹히는군요. 아름동을 체크해 놓고 노선을 하죠.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해밀동만 남았는데 아름동을 새로 체크해 넣었기 때문에 해밀동과 아름동을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나 보는데 연결 못 하는군요. 그런 경우에 그냥 30고리표가 그대로 간다. 아유, 너는 30억이 최선이구나. 그래라. 끝이다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 우리 자꾸 이 모양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죠? 이제 외울 지경이야. 요 최소 신장 트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 잊고 있었던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 다시 한번 꺼내볼까요? 여러분 시간 복잡도 기억납니까? 모든 알고리즘은 결국 최선을 향해 달리게 된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시간 복잡도 얼마 들까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일단 오늘은 프림 알고리즘과 크로스컬 알고리즘 자체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자면 자, 보람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얘가 첫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람동 입장에서 뭘 했냐면은 4개의 꼬리표를 갱신시켰습니다. 어떻게 갱신을 시켰어? 보람동과 해밀동을 이어봄으로써 갱신을 시켰고 보람동과 고운동을 이어봄으로써 갱신을 시켰고 보람동과 아름동을 이어봄으로써 갱신을 시켰고 보람동과 도담동을 이어보면서 이렇게 4개를 모두 이어보면서 갱신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뭐가 들었겠습니까? V만큼. 여러분 V가 뭐예요? vertex. 다시 말해서 꼭지점인데 꼭지점의 수를 지금부터 편의상 V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꼭지점의 개수. 여기서 5죠. 5를 편의상 V라고 하겠고요. 2는 그럼 뭐가 될까요? 엣지, 즉 모서리의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모서리 몇 개? 7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값이 7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람동에서 각각의 노드를 업데이트하는 데는 얼마 정도의 품이 들었냐 하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V만큼의
V 정도의 정확히는 V-1이죠. 해밀동과 이어보고 고운동과 이어보고 도담동과 이어보고 아름동과 이어보니까 5개 꼭지점 중에서 4개를 이어본 거잖아. 그래서 V-1이지만 V라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수항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뭐 할 때? 시간 복잡도 계산을 할 때. 자, 일단 V만큼이 든다라는 거를 캐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4곳의 비용이 나타났어요. 4곳의 비용이 나타났는데,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값, 최소값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해밀동의 꼬리표, 고운동의 꼬리표, 도담동의 꼬리표, 아름동의 꼬리표, 막 인피니트도 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죠? 그 중에서 최소값을 찾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4곳 중에서 최소치를 반환한다라는 거지요. 4곳 중에서 최소치를 반환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메모장을 오랜만에 한번 띄워드리죠. 플러스 인프는 양의 무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넷 중에서 최소값 어떻게 찾으세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리니어하게 찾는 겁니다. 이건 정렬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진 탐색 이런 거 못 써요. 정렬을 우리가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막 큰 수 작은 수 섞여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최선으로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원소가 n개 있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다 조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거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도장 깨기 방식이라고 하죠. 30, 너 최소냐? 17, 너 지금까지 최소보다 최소냐? 28, 너 지금까지 최소보다 최소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도장 깨기 방식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ON이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결국 뭐가 돼요? OV가 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과정에서 V만큼 연산을 하고 예. 미안합니다. V만큼 연산을 하고 이때 V는 왜 했어? 꼬리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그리고 또 V만큼 연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해? 최소값을 찾기 위해. 결국 EV, 그 포켓몬스터 막 형태 바뀌는 EV가 아닙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그 농담 한번 해봤어요. V 더하기 V만큼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몇 번 해? 도남동만 하나요? 아름동, 해밀동, 고운동, 도남동 다 한다라는 거죠. 결국 V만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EV 곱하기 V 얼마? 2V 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지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는 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뭐가 된다? 상수 따위 필요 없어 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5V 제곱. 글쎄 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5의 V제곱이라면은 그래 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안주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5V제곱이 최선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이거를 유지할 때 제가 이 꼬리표 방식이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드렸죠. 다익스트라에서 쓴다니까. 이 꼬리표 방식보다 개선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뭐 이게 애초에 프림 알고리즘의 정서라며 정신이라며 해밀동은 얼마나 들까 고운동은 얼마나 들까 이렇게 꼬리표를 만들어서 갱신시키는 건 프림 알고리즘의 기초이자 정신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뒤엎을 수는 없어요. 즉 꼬리표 업데이트 방식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근데 나는 OV 제곱은 싫어. 이 고얀 녀석 OV 제곱밖에 안 되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어? 꼬리표 업데이트 꼬리표 업데이트로 인한 시간 복잡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 친구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람, 해밀, 고운, 도담, 아름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 이런 거를 체크해서 우리가 해밀 30, 고운 27, 17이죠. 아름 28, 도담 인피니트. 여기서 최소값을 계속해서 찾는데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없냐라는 거. 다시 말해서 꼬리표 업데이트 방식 자체는 존중하되 애초에 최소값을 찾는 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소값을 가장 현명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방금 전에 봤던 대로 이렇게 애초에 그냥 리니어하게 큰 거 작은 거 섞여 있다. 그러면 애초에 OM밖에 안 돼요.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애초에 이렇게 짠 하고 나오나요?
아니에요. 매번 조금씩 갱신이 됩니다. 원래 인피니트였는데 30이네? 원래 인피니트였는데 17이네? 28이었는데 15네? 이런 식으로 매번 조금씩 노드의 꼬리표가 갱신된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추가돼. 근데 그 중에서 끊임없이 최소를 찾아.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기억납니까? 중간고사 전 내용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힙파트 배우면서 우선순위 큐라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이 우선순위 큐라는 건 뭐냐면은 큐 같은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리스트 같은 느낌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큐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한다? 힙을 구성을 하는데 매번 삽입할 때마다 반드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맨 앞으로 간다. 루트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나의 원소를 삽입할 때나 또는 하나의 원소를 팝할 때 모두 O 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라는 특성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특징이 뭐였냐면 우리가 힙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최대 힙입니다. 최대 힙. 최대 힙이니까 우선순위 q 중에서도 최대값을 팝하는 우선순위 q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에 10을 추가한다. 10을 추가한다라고 했을 때 O 로그 n이 든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내가 확실히 뭐를 알 수 있다? 10을 꺼내올 수 있다. 즉 최대값을 바로 꺼내올 수 있다라는 게 보장이 돼요. 그 최대값을 꺼내서 힙을 재편하는 데 드는 비용도 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우리가 우선순위 큐에서 푸시를 할 때, 즉 새로운 값을 넣어서 최소값을 알아서 정리하라 라고 할 때 그 과정에서는 O 로그 n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합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빼내서 트리를 재편할 때 역시 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우선순위 Q를 활용하면은 훨씬 더 빠르고 능률적인 알고리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한다라는 것. 더 나은 접근을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결 비용을 업데이트하고 최소값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 Q를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저 한번 보실까요? 보람동을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람동의 꼬리표는 0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보람동과 해밀동도 한번 이어봐서 꼬리표를 30. 보람동과 고운동도 한번 이어봐서 꼬리표를 17호. 보람동과 아름동도 한번 이어봐서 꼬리표는 28호. 보름동과 도담동을 이어보긴 합니다만 우리가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번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그냥 꼬리표에다가 뭐 30, 17, 무한 28 이런 식으로 그냥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선순위 큐를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람동을 체크했어요. 여러분 보람동을 체크했습니다. 중요합니다. 보람동을 체크했다라고 했을 때 해밀동을 한번 연결해 봐서 이거 30억 정도 드는데?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한다? 잘 보세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쓸 구문인데 우선순위 Q에다가 푸시를 한다. 그걸 보통 힙 푸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순위 Q를 힙으로 구현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0 콤마 해밀을 힙에다가 푸시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 해밀이 꼬리표가 30이라는 뜻. 자, 그 다음에 고운하고도 이어보는데 고운은 17억이면 이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도담도 이어봤는데 아이고 이거 인피니트네요. 그러면은 푸시할 필요가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름동을 푸시하는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28아름을 푸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매번 푸시마다 우리가 뭐가 든다라는 게 보장이 돼요? 이 매번 푸시마다 만큼 든다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자, 요게 살짝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아니, 30 헤미를 푸시하는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모서리만큼의 로그가 든다는 거야? 라고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힙 푸시를 대체 어디까지 할까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힙은 어디까지 찰까?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하는 게 좀 더 잘 보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원소 하나를 힙에 넣었어요. 하나 넣었어, 하나. 그 다음에 17억 또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28억 또 하나 넣었어요. 도담동은 안 넣는다라고 했어요. 왜? 애초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힙에는 3개의 원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팝은 신경 안 쓸게요. 푸시로 드는 비용만 한번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런 식으로 힙 푸시를 또 합니다. 어떻게? 보람동, 해밀동, 고운동, 도담동, 아름동을 모두 고려했을 때 고운을 이었잖아. 그럼 고운을 체크하고 이제는 또 고운과 새로 이을 수 있는 곳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엣지, 이 엣지, 이 엣지를 고려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를 수행했을 때 결국 푸시는 많아봐야 몇 번 한다? 매 초록색 간선마다 하나씩 푸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푸시를 아무리 많이 해봤자 엣지 수만큼, 즉 힙에 아무리 많은 원소가 들어가도 이만큼밖에 못 들어간다고. 자, 근데 힙에 n개의 원소가 있을 때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된다고? 로그 n이 된다고. 즉 커봐야 로그 2만큼밖에 안 든다라는 겁니다. 즉 푸시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로그 2 정도밖에 안 든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총 몇 번을 하냐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힙 푸시를 총 몇 번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총 몇 번을 하냐라고 물었을 때 2로그 2번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힙푸시라는 거, 이 자체가 아주 많아봐야 로그 2만큼이 든다는 거고 이거를 총 몇 번 하냐라고 물었을 때 2로그 2번만큼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힙푸시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국 최소값을 얻을 수 있지? 즉, 고운동이 17이니까 고운동을 택한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을 이용해서 수행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푸시로 열심히 넣는 이유는 팝이 최소값을 팝한다라는 걸 보장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푸시팝을 쓴 겁니다. 자, 근데 힙합에 들어가는 힙합이 아니라 힙합, 힙합에 드는 비용은 5 로그 n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힙에 많아봐야 얼마 있다고? 이게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힙합을 5로그 2만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번만큼 수행을 하겠어? 우리가 팝해서 뽑아냅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팝을 하면은 많아봐야 역시 2로그 2번밖에 팝을 안 한다라는 조금 있다가 코드를 보면 보다 명확해질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약간 와닿지가 않는데 하는 분들은 코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분명해질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약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든다라고 예상할 수 있냐면은 2로그 2. 상수항은 배제되니까 2로그 2만큼 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전부일까? 여러분, 이 엣지수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은 많아야 몇 개예요? 엣지가 가장 많으면 몇 개일까? 여러분, 5개의 벌텍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있는다라고 생각해요. 요렇게 막 달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의 엣지가 존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서로 다른 두 모든 꼭지점을 이었는데
똑같은 선분을 두 번 카운트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2분의 V, V-1개. 여기 실제로 5 넣어보세요. 2분의 5 곱하기 4에서 10개가 나옵니다. 실제로 10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보장이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지우겠습니다. 엣지는 아무리 많아도 V제곱보다 많진 않다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즉, 5의 2 로그 2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무방하냐면 5의 으로 표현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V제곱이 더 커요. V제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라는 건데 로그 V제곱은 뭐예요? 로그의 제곱부터 봤자 앞에 상수항으로 빠지는 거예요. 상수항으로 빠지면 그 2가 소멸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하자면 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과서나 책에서 프림 알고리즘을 가장 적당하게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구현하면 2 로그 V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 결국 2 로그 2에 비례하는데 2는 V제곱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니 2 로그 V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깊이 이해했어요. 이 파트 잘 이해 안 간다?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했다라는 거고 그 개선된 결과를 지금부터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살펴볼까요? 자, 우선순위 Q를 활용해서 우리가 프림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했을 때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자,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힙과 우선순위 Q를 쓴다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는데 그거 파이썬에 어디에서 쓸 수 있냐면은 힙 Q에서 갖다 쓰시면 돼요. from 힙 Q에서 두 가지를 임포트 하겠는데 하나는 힙 푸시, 하나는 힙 팝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보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식으로 함수를 호출할지 미리 여러분께 스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인접 행렬 방식, 인접 리스트 방식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인접 행렬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행렬이 주어져 있고 이 벌텍스 값들이 주어져 있을 때 GV 빵을 넣어서 그 인자들로 우리가 프림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GV 빵을 넣을까? G는 그래프고요. V는 벌텍스고 빵은 뭘 것 같아? 우리 보람경에서부터 시작했죠. 시작점의 인덱스를 의미해요. 우리 그래프에는 인덱스가 보람 해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0, 1, 2, 3, 4, 0, 1, 2, 3, 4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0번, 즉 보람동이 시작점이다라고 내가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프림은 뭐를 인자로 받는다? 그래프, 벌텍스, 시작점 인덱스를 인자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원본으로 돌아갈게요. 자, 프림을 정의하는데요. 기본적인 것부터 정의하겠습니다. H는 왜 정의할까요? 자, 이 힙Q라는 라이브러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리스트를 마치 우선순위 큐처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리스트로 정의한 채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된다?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코드는 원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코드를 달달달 외우는 문제는 우리 강좌에서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코드를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힙 푸시를 어떤 식으로 하냐? 어떤 힙을 푸시하실 건가요? 라는 걸 먼저 묻습니다. 우리 H라는 힙을 만든 거예요. 리스트인데요? 그냥 힙이라고 치자라는 거. 힙을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뭘 넣을 거냐? 0, 스타트를 넣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 약간 느낌 오는데? 30, 도담, 17, 해밀. 그걸 여기가 의미하는 겁니다. 0, 스타트라는 거는 0, 시작점이다. 즉 시작점을 연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빵이다라고 내가 힙을 푸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털 웨이트 버텍스 카운트를 모두 0으로 지정하는데요. 토털 웨이트는 최소 신장 트리의 총 비용을 의미합니다. 81, 우리 81을 얻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벌텍스 카운트 0은 뭐냐면은 연결한 꼭지점의 수입니다. 5개를 모두 연결했다면 코드를 그 즉시 절단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카운트를 하면서 5개 찾다 끝을 위해서 벌텍스 카운트를 넣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뜬금없는 거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좀 표시를 해드릴까요? 우리 듣도 보도 못한 커넥트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다짜고짜 어떻게 한다?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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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를 리스트로 만드는다. 이게 바로 포문의 의미가 되겠는데 왜 이럴까요? connect라는 리스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 동이 개통이 됐냐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람동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보람동이 개통이 된 겁니다. 우리 실제로 보람동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람동이 개통되는 순간 false를 true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보람동과 삼본동이 연결이 됐어. 그러면 얘를 true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다? 다 true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거를 왜 굳이 할까요? 우리 그냥 커넥트를 예를 들어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하나씩 넣어서 나중에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일단 이 커넥트라는 리스트가 왜 필요한지는 대충 알겠어. 왜 필요하냐면은 이 프림 알고리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점이 아직 연결 안 됐냐, 이미 연결됐냐. 즉 미개통력이냐, 개통력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커넥트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인커넥트보다 아래와 같이 구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탐색 기능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람동이 개통력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리스트를 전부 돌아야 돼. 최악의 경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통해서 바로 false인지 true인지 반환하면 되니까 응원이 된다는 거죠. 아하, 그래가지고 우리가 connect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true인지 false인지 보관을 하겠다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connect의 5개의 원소는 각각 무엇을 의미한다? 0번동이 개통되는지, 1번동이 개통되는지, 미개통인지 개통인지를 의미한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놀랍게도 프림 알고리즘 구현이 이제 한 슬라이드 남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프림 끝이에요. 진짜예요. 자,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찬찬히 한번 저랑 보도록 할게요. 자, vertex count가 랭 그래프에 이르기까지 제가 그래프 어떤 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라는 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프의 랭스는 뭐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프의 랭스는 5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세종시 기준으로.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vertex count, 즉 개통력이 5개가 되는 순간 우리 다 한 겁니다. 최소 신장 트리 얻은 거예요. 개통력이 5개가 되기 전까지 반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반복하냐? 힙에다가 합을 해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힙에서 가장 최상단에 있는 놈을 팝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최상단에 있는 놈이 뭐더라? 우리 힙 Q, 즉 우선순위 Q의 정의에 의해서 팝을 한다라는 거는 최소값을 반환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17도담, 19도담, 21보람, 27 해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힙합을 하라는 거는 뭐다? 클릭이 안 되네. 힙합을 하라는 거는 이 친구를 가져와서 더 이상 너는 큐에 있지 마. 빠이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팝을 하는 동시에 원소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약간 센스 있게, 제가 센스 있다고 하니까 좀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센스 있게 어떻게 했냐? 팝 웨이트랑 팝 노드를 따로 뺐다라는 겁니다. 팝을 함과 동시에 팝 인포라고 저장을 해가지고 팝 인포의 0번째 원소를 웨이트, 1번째 원소를 노드로 세이브 해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푸시를 할 때 어떻게 푸시했습니까? 0과 스타트, 즉 기용과 점을 각각 힙에다가 푸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쌍으로. 그래서 앞에 거는 비용이 되고 뒤에 거는 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17도담동, 21 보람동과 같이. 그래서 각각을 팝 웨이트, 17을 팝 웨이트로 도담동을 팝 노드로 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소값을 뺐어요.
이거 뭐야? 내가 자랑스럽게 하나하나 만들던 꼬리표에서 가장 최소값을 뺀 거잖아. 꼬리표 누적된 것 중에서 최소값을 뺀 거라니까? 그러면 얘를 뭐 하면 되겠어? 연결하면 되는데 조심할 건 뭐냐면은 당장 여러분 이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 우선순위 Q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도담동이 미계통역이면은 이거 완벽하거든요. 야, 이거 미계통역이야? 아, 이런 꿀이 어딨어. 도담동을 개통역으로 바꾸고 즉 커넥트 팝노드를 true로 바꾸고 빨간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17도담인데 도담동이 예를 들어 미개통역이었어. 아, 그럼 너 개통역으로 바뀌고 너를 개통했으니까 이제 17을 전체 비용에 추가해줘야겠다. 그리고 개통역 하나 더 생겼으니까 벌텍스 카운트 하나 늘어야겠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담동이 개통했습니다. 와! 해야 되면서 새로 연결된 곳 그래프 V 팝노드 도담동이 개통됐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프 V가 이 동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누적 가중치 합은 뭐다? 토털 웨이트가 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17억을 더 써가지고 도담동을 개통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뭐까지 가냐. 여러분 도담동이 개통된 순간 뭐 했더라? 도담동과 미개통역을 한 번씩 더 연결해서 꼬리표를 갱신했어요. 그걸 여기서 하자라는 겁니다. 자, 도담동 개통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아직 개통이 안 되셨다고요? 우리 도담동과 연결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if, else. 두 가지 조건 잘 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새로 개통된 도담동이랑 이어지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0이라면은 그건 뭐예요? 애초에 노선이 없다. 노선을 만들 수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패스인 겁니다. 그리고 connect i가 false라는 거는 뭐다? 도담동과 보람동을 연결할 수 있다고요? 네? 심지어 보람동이 아직 미개통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푸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보람동을 그 가격으로 개통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계속 푸시하면서 나중에 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가장 유의해야 될 거. 이렇게 하고 갱신까지 하고 샵돼서 날아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 원소가 뭡니까? 힙에 존재하는 그 다음 원소 이거거든요. 19도담. 근데 19도담 팝한 다음에 새로 연결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연결하면 안 되냐? 도담은 이미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체크한다? 이걸 체크한다라는 거예요. 요 초록줄이 가장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젠 이해가 될 거예요. 왜? 도담동을 개통했는데 또 개통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true, false를 먼저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false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당신이 개통력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라고 연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프림 알고리즘의 코드 구현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젠 뭐 해주면 됩니까? 그래프 넣고 벌텍스 넣고 프림을 돌려보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라이브로 돌려볼까요? 잠깐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옮겨 적은 겁니다. 힙큐로부터 임포트, 힙푸시, 힙합을 하고요. 프림을 구현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현할까요? H와 커넥트를 만듭니다. H는 우리가 우선순위 Q. 어떻게 하려고? 로그 n의 빠른 속도, 빠른 성능으로 우리가 최소값을 슉슉 뽑아내려고. 그 다음에 connect는 true, false로 이루어진 배열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푸시하겠습니다. 내 시작점. 나는 아무 비용도 안 들어. 내가 첫 개통력이니까. 그리고 비용, 총 비용 0으로 초기화. 그리고 벌텍스도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 개통할 때까지, 즉 모든 5곳을 연결할 때까지 묻는 겁니다. 어떻게 물어? 가장 지금까지의 최소값을 가져와요. 끄집어내와서 웨이트도 끄집어내고 거기가 어딘지도 끄집어낸다라는 거. 제가 묻습니다. 어이 거기 혹시 미개통역이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즉 개통이 이미 됐으면 더 개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통이 아직 안 됐다. 미개통역이다. 축하합니다. 당신이 바로 개통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왜? 당신이 가장 값싼 노드였거든요. 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세개통을 축하합니다. 누적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꼬리표를 갱신시켜 줍니다. 어떻게? 푸시를 통해서. 자, 우리가 e로그 v라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이 힙 덕분이었습니다. 힙을 안 쓰고 그냥 리니어하게 최소값을 계속 찾았다면 v 제곱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힙을 이용해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로그 v 로그 v 로그 v 로그 v를 하니까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그래프를 넣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inf 대신 0을 이용했습니다. 즉, 이을 수 없는 곳의 경우에는 0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왜? 0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곳은 0으로 표기했고 벌텍스는 보람동부터 도담동까지. 참고로 여러분 순서를 그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했습니다. 보람 0, 해밀 1, 아름 2, 고운 3, 도담 4입니다. 자, 프림 한번 돌려볼까요? 두근대는 마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죠? 자, 보람동은 첫 시작이기 때문에 개통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고 뭐를 이었어요? 우리 프림 과정이랑 한번 동시에 볼까요? 보람이랑 최초로 이었던 데는 고운동 17억이었습니다. 진짜네? 고운동 다음으로 이었던 곳은 19억 도담동이었습니다. 야, 진짜네? 그리고 도담동과 이었던 곳은 15억 아름동이었습니다. 정말이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었던 곳은 해밀 30억이었는데 결국 80이라는 완벽한 답이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비교해 봤죠. 그냥 구현한 게 아니라 구현을 할 때 슬라이드를 거꾸로 넘겼네요. 처음에 구현한 방식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O 로그 V, O V 제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첫 번째, 힙을 안 쓰는 방식은 5V제곱이었고요. 아래로 힙을 쓰는 방식, 우선순위 Q를 쓰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다? 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좋을까요? 사실 저희가 아래쪽을 개선이라고 얘기했지만 반드시 아래쪽이 더 좋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 엣지가 최악의 경우에는 V제곱, 2분의 1 V제곱과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 5, 2 로그 V는 뭐가 되냐면 즉, 혹 하나 더 붙인 셈이 돼요. 다만 우리가 모든 엣지가 다 이어져 있지는 않으니까 보통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아래쪽을 좀 더 개선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든 우리가 최적 트리를 산출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을 해봤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는 엑서사이즈 2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가중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프림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최소 신장 트리를 구성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문제 풀기에 앞서서 제가 탐욕 기법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문제 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욕 기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어로는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그리디, 내가 욕심쟁이가 된 심정으로 문제를 풀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어떤 나라에 동전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제가 동전인데 지폐로 그렸네. 미안합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있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동전이니까 동전답게 그려드릴게요. 500원짜리가 있고 300원짜리가 있고 50원짜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제 목표는 뭐냐면은 손님한테 거스름돈을 가장 덜 짤랑거리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손님에게 거스름돈 얼마를 줘야 된다. 이를테면 600원을 줘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600원을 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적은 수의 동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디 알고리즘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오늘만 산다, 내일은 없다, 욜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고 그 뒷 상황은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를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내일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동전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600은 어떻게 됩니까? 500원을 일단 주게 되고요. 그 뒤에 100원만 남은 상황에서 난 오늘만 산다. 그럼 뭐 얼마 줘야 됩니까? 어차피 50원짜리밖에 줄 수가 없어요. 100원 거슬러 주는데 300원 줄 수는 없잖아. 50원을 주고 또 50원을 주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탐욕 기법은 대단히 직관적이고 오늘만 살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 쉽지만 이게 최적인 걸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생각해보면 300원짜리 두 개 주는 게 덜 잘난거리죠. 그죠? 근데 오늘만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리디 알고리즘은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은 지금 선에서 최선인 선택을 반복한다가 되겠습니다. 그걸 고려했을 때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모두 몇 개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일시정지하고 들어오시죠. 자, 돌아오셨습니까? 프림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기억, 우선순위 큐를 이용해 구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프림의 핵심은 어떤 정점을 체크한 다음에 다른 정점들로 가는 비용을, 즉 꼬리표를 업데이트함으로써 그 꼬리표에 달린 것들 중에서 최소인 걸 계속 찾는 거죠. 결국 우선순위 큐에서 계속 삽입과 팝을 반복했을 때 최소값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우선순위 큐로 얻는 거 맞습니다. 니은 탐욕 기법에 기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오늘만 사는 거 맞아요?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프림과 크루스칼은 모두 그리디에 해당합니다. 특히 프림은 왜 그리디에 해당하냐? 2를 찍어요. 그 뒤에 내가 뭘 연결하죠?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고 오직 지금 상황, 즉 2만 개통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역이 어디냐라고 묻는 겁니다. 다른 데는 몰라요. 다른 데는 아직 개통 안 된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노드 하나를 선택하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B를 골랐어. 그럼 B를 고른 상황에서 또 내가 가장 좋은 노드 하나를 찾고 그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지금에서의 최선을 찾는 탐욕 기법과 일맥상통한다. 니은도 맞겠습니다. 불필요한 거 지우고 기억 니은만 체크할게요. 디귿 마지막으로 선택되는 정점은 G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무 정점이나 체크하고 프림 알고리즘을 돌려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 B. B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 가장 싸게 이동하려면 다시 말해서 이동이 아니죠. 우리가 싸게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2를 개통하는 게 맞습니다. 왜? 단 1원으로 개통이 가능하니까. 미개통됐던 2를 새로 개통하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디귿은 최소 비용 자체를 묻지 않고 마지막 정점만을 묻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누적시킬 필요는 없겠군요. B2가 개통됐고 나머지 미개통 지역입니다. 가장 싸게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은 H를 2의 비용으로 개통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가 F를 1과 개통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BEHF와 연결하기에 가장 값싼 노드는 어디 있을까요? 잘 살펴보니까 F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F를 C랑 연결하는 게 최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또다시 최선을 찾으면 다시 C랑 A랑 연결하는 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의 최선은 무엇인고 하고 보니 D를 4의 비용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연결하는 걸 살펴보니까 뭐가 제일 좋아 보인다? G를 3의 비용으로 연결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인다. 끝났군요. 마지막으로 선택된 정점은 G가 맞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군요. 자, 저희 여기까지가 프림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프림은 좀 이론적으로도 까다롭고 구현하는 건 더 까다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크루스칼은 이론적으로 되게 깔끔하고요. 구현도 생각보다는 약간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크루스칼을 빠르게 살펴보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림은 펀치라인이 뭐였죠? 정점에서 시작해서 정점에서 연결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정점 찾아 또 개통할 정점 찾아 또 개통할 정점 찾아였는데 자, 우리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소외가 돼요? 간선. 간선이 소외가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정점 말고 내가 포커싱을 간선해 두겠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찌 보면 무식하다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간선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왼쪽 그래프에 존재하는 간선을 우리가 7개를 찾을 수가 있죠. 세보면 7개입니다. 이거를 그냥 정말 단순 무식하게 낮은 순서부터, 즉 싼 공사 순서부터 나열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억, 17억, 19억, 22억, 28억, 30억, 40억 순이겠죠. 자, 그러면 그냥 이 순서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순서대로 한번 선택해 봅시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뭐 아름동이고 고운동이고 필요 없어. 그냥 15억짜리 싼 거부터 긋자라는 거예요. 값싼 공사부터 하자라는 거지. 값싼 공사부터 해볼까요? 15억이 제일 쌉니다. 그 덕분에 아름동과 도담동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7억이 제일 쌉니다. 그 덕분에 보람동과 고운동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고운동과 아름동이 이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17억으로 두 곳, 또 15억으로 두 곳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값싼 곳은 19억짜리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은 결과 어이구 벌써 4개의 동이 한꺼번에 이어져 버렸군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22억인데 오마이 갓. 이거 뭐야? 사이클이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초반부에 사이클은 절대로 최소 비용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사이클이 존재하는 순간 애초에 안 할 공사 한 번 더 한 거죠. 당장 22억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고운 아름 도담이 다 이어져 있는데 고운 아름을 왜 이어? 그래서 애초에 이건 할 필요가 없었다. 자, 그럼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다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간선을 노선 가중치가 낮은 순으로 나열하는 건 맞는데 이러다 사이클이 생기면 어쩔 거냐고. 자, 크루스칼은 정말 직관적입니다. 사이클이 생기면 어쩔 거냐고. 그럼 하지 마. 다시 한번 볼까요?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주어진 가중 그래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간선을 가중치 순으로 나열해서 택하는 게 맞습니다. 가중치가 낮은 간선부터 값싼 공사부터 하는 게 맞는데 자, 이렇게 우리 슬픈 개구리 사진이 보이죠? 우측과 같이 사이클이 이루어져요. 아, 싼 것만 쫓았더니 15, 17, 19, 22에 사이클이 생겨버렸네. 그러면 뭘 하면 된다? 사이클이 생기면 안 만들면 돼요. 즉 애초에 22억짜리 공사를 수주를 안 했으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 이제는 실전입니다. 어떻게 크루스칼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최소 신장 트리를 구성할 수 있는가? 제가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으로 다이어그램을 넣어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이 유향이 아니죠. 가중 그래프 내에 존재하는 총 7개의 엣지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왼쪽 가중 그래프 내에 존재하는 7개의 간선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어요. 특히 저는 이거를 소팅해서 정렬해서 공사비가 낮은 순부터 높은 순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원리 자체가 여기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어? 공사비 낮은 간선부터 파 들어가자니까? 자, 그래서 일단 다짜고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5 아름동 도담동을 잇겠습니다. 이제 아름동과 도담동은 이어져 있습니다. 둘이 개통이 됐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싼 곳을 찾아보니까 17 보람동 고운동이에요. 보람동과 고운동 이을 수 있지요. 17억을 들여서 이 둘을 잇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네 곳이 표시가 되었지만 사실 이 네 곳이 모두 이어진 거는 아니긴 해요. 고운동, 도담동 이렇게는 안 이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15억과 17억으로 두 개를 이었다. 자, 그 다음을 보니까 19가 있네요. 19억을 들여서 고운동과 도담동을 이을 건데요. 이을 수 있나요? 크루스칼의 핵심은 이으면서 사이클이 형성하는지 주목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있긴 있는데 공사비가 낮은 순서대로 있긴 있는데 너 혹시 사이클 하냐? 라고 보자라는 거예요. 다행히 사이클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22 아름동 고운동이에요. 19를 이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타겟으로 삼을 게 22 아름동 고운동인데 우리 슬픈 개구리 보셨죠? 얘를 잇는 순간 사이클이 구성되기 때문에 얘를 이으면 안 됩니다. 자, 얘를 못 이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입맛 다시면서 다음 거 봐야 되는 거예요. 22는 못 이어요. 그 다음으로 싼 건 28입니다. 보람동과 아름동 이을 수 있나요? 얘도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얘도 못 있습니다. 그럼 역시 입맛 따시면서 여기 못 있겠네. 30을 봅니다. 30은 이을 수 있나요? 하고 보니까 30은 이을 수 있어요. 그러면 22랑 28을 포기하는 대신 그 다음으로 그나마 값싼 30을 잇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어드렸어요. 보람동과 해밀동을 이어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지금 간선이 4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규칙성을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꼭지점이 5개예요. 그러면은 4개의 간선만 있으면은 우리가 완벽히 최소 신장 트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V-1개 간선. 이 다 이어졌다면은 신장 트리 끝난 거죠. 4개 간선 다 나왔습니다. 최소 신장 트리 끝. 총 금액 81억. 81억? 야, 역시 프림이든 크루스칼이든 좋은 답을 내는 건 똑같구먼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떨 땐 프림이 좀 편할 때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크루스칼 같은 경우에는 엣지들의 가중치가 훤히 명확히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주 편합니다. 왜? 그냥 줄 세워서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하다가 사이클 넌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자, 우리 손맛을 한번 느껴볼 겸 엑서사이즈 3번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가중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최소 신장 트리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선택되지 않는 간선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크로스칼을 배웠으니까 크로스칼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크로스칼을 이용해서 잠깐 풀고 돌아오시죠. 자, 푸셨습니까? 이 문제 크로스칼을 이용하라고 제가 지시해 드린 것도 있지만 제가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했더라도 사실 여러분 크로스칼 쓰기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 지금 노드도 노드인데 간선을 봐봐. 숫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대놓고 저는 크로스칼을 쓰면 좋은 문제입니다. 라고 하고 있잖아. 왜? 제가 무슨 순서로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어요? 1부터 10까지 정확히 등차 수열이다. 아, 이거 크루스칼로 간선 정렬하는 문제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이 다 있어요. 그러면 크루스칼의 원리에 따라서 뭐부터 있는다? 가장 공삽이 싼 데부터 이어버리자라는 거예요. 포장부터 사이클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2개를 이었는데 기적의 사이클이 나온다? 그럴 수는 없어요. 자, 1 다음에 2를 잇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다 있으니까. 공사비가 1 다음으로 싼 2를 잇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을 이으면 사이클이 생기네. 아이고 세상에. 그럼 그 대신 4를 잇겠습니다. 꽁 대신 다. 5를 이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얘도 사이클 생기겠네. 왜? 5를 이으면은 E랑 C랑 이어지는 건데 그럼 A, D, E, C가 사이클을 구성해 버리잖아. 아 이러면 안 돼. 그럼 그 대신 뭐 있는다? 6을 잇는다. 6을 어떻게 이어? 뭘 어떻게 이어? C랑 B랑 이으면 되지. 그 다음으로 7을 잇는다? 사이클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8을 잇는다? 아이고 이건 사이클이 생기나요? 자, D랑 E를 잇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여기 쓰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과 같이 사이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8을 이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팍 와요. 8 대신 뭐 있는다? 9 있는다 하고 보니까 9도 이으면은 이 A, C, B, F, E, D 전체가 사이클이 된다. 9도 이으면은 안 돼요. 아이고, 근데 지금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었네요. 8, 9 있는 거 자시고 어차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A, B, C, D, E, F 주어진 모든 노드들을 다 이은 상황이죠. 아하, 내가 그걸 체크했어야 되는 노드가 6개니까 5개 엣지만 이으면은 최소 신장 구성인데 5개를 제가 이미 이었죠. 아이고, 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네. 선택되지 않는 간선은 뭡니까? AC는 선택됐고요. BC는 선택됐고요. DF는 선택됐습니다. CD? CD 선택은 안 되죠. 답은 4번이 되겠다. 아, 이렇게 1, 2, 3, 4, 5, 6, 7, 8, 90. 간선의 가중치가 좀 보기 분명하고 정렬하기 쉬우니까 크루스칼로 너무 빠르게 순식간에 이렇게 최소 신장 트리를 구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구현은 어떻게 할까요? Why not? 왜 못하겠습니까? 결국 간선들의 정보를 왕창 받아. 다만, 다만 우리가 간선들의 정보를 어떻게 방금 전에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 노란똥 말고 어디 할까요? 해밀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거 제가 괜히 억지로 이렇게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가 아니라 일부러 만든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일부러 만든 겁니다. 자,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왜 그렇게 했냐?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가 편하냐면 정렬이 편해요.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17 도담동 보람동이라는 걸 편의상 리스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었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엣지. 그리고 얘가 두 번째 엣지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엣지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엣지스라는 거대한 리스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17 도담동 다운표는 편의상 생략했습니다. 도담동도 있고 그리고 28 도담동 해밀동도 있고 점점점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줄 수 있냐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걸 정렬시키는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거 압니까? 라고 했을 때 넘버스를 정렬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넘버스 소트였어. 여기에 입각해서 엣지스 소트를 해버리면은 정렬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 뭐야? 이런 리스트를 한 방에 정렬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렬할 수 있냐면은 이 앞에 것부터 정렬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 원소가 존재하는 여러 엣지들을 정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앞에 원소를 우선으로 해서 즉 앞에 거를 제1 기준으로 정렬을 수행한다고요. 야, 근데 괜히 앞에다가 가중치 넣은 게 아니야. 가중치는 뒤에 넣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넣은 거야. 왜 앞에 넣었을까? 앞에 것부터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한대잖아요. 그럼 가중치가 낮은 간선이 가장 앞으로 가겠네. 아하, 그래서 이렇게 엣지를 표현했구나라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스포해드리자면 우리 엣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인접 행렬이 아니라 편의상,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엣지를 이렇게 쫙 준 상태에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구현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가중치 순서를 소팅하는 거는 너무 무난해요. 소트는 이미 제공하고 있는 이 메소드가 있잖아. 파이썬이 제공하고 있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소트를 그냥 바로 쓰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사이클을 판단하죠? 삽입을 했을 때 그냥 가중치 순서로 나열하는 거, 정렬하는 건 쉬운데 그걸 다 뽑으면 안 된다니까? 중간에 28 이런 거는 버렸잖아. 왜 버렸어? 사이클 생기니까 버린 거 아니야. 근데 사이클이 언제 생기는지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이클은 언제 생길까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억, 17억짜리 두 노선 판 다음에 그 다음으로 팔 노선이 뭐였죠? 19억짜리를 팠어야 됩니다. 그게 순서에 맞으니까. 자, 즉 다시 말해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고운동과 도담동을 잇겠다. 15억, 17억 다음에 19억인 고운도담을 잇겠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태, 왼쪽에 보고 계신 상태를 세트, 즉 집합의 나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 보기 쉽게 색깔을 구분해 드릴게요. 일단 홀로 외로이 떨어져 있는 한 집합이 있어요. 해밀동은 어디와도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래서 해밀동을 이렇게 하나의 집합으로 놓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랑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두 집합이 있습니다. 뭐? 보람과 고운.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보람과 고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색깔 한번 더 바꿔볼까요? 형형색색이니까 예쁘네요. 도담동과 아름동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담동과 아름. 이렇게 셋으로 표현했을 때 제가 이제 새로 이을 거는 뭘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핑크핑크하게 표현할게요. 고운과 도담을 잇겠다라는 거거든요. 고운과 도담을 잇겠다라는 거는 여러분 고운동 어디 있는지 찾을래요? 오른쪽에서. 오른쪽 집합에서 고운동 어디 있는지 찾을래요? 하나, 둘, 셋. 여기 있죠. 도담 어디 있는지 찾을래요? 하나, 둘, 셋. 여기 있죠.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집합의 원소를 잇는 겁니다. 느낌이 살짝 올랑돼요. 이렇게 집합으로 나열하니까 서로 다른 그래프들이 명확히 구분이 된다라는. 보람 고운도 그래프고 아름 도담도 독자적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둘은 서로 다른 그래프끼리 이어주는.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 사이클이 안 생긴다고 부르기로 했어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사이클은 언제 생길까? 느낌 오죠? 다른 집합끼리 이으면 상관이 없어. 그럼 뭐가 사단이 난다는 거야? 같은 집합 내에서 이르면 사단이 나가는 거 아니야?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고운 도담을 이었어요. 이은 결과 이렇게 세트가 재편이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연결된 놈끼리 세트를 구성하라라고 얘기했죠.
홀로 또 외로이 떨어져 있는 해밀동은 해밀동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는 무려 4개가 한 세트입니다. 보람고운도남마름. 이 4개가 무려 한 세트이기 때문에 4개를 한 세트로 묶었습니다. 자, 우리 크루스칼의 기본 원리에 따를 때는 15억, 17억, 19억 다음에 뭐 해야 돼요? 22억짜리 이어야 되거든. 제가 요건 파란색으로 표기하겠습니다. 22억을 이어야 된다는 거야. 즉 고운동과 아름동을 이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집합에서 고운동 표시해 볼래요? 하나, 둘, 셋. 아름동은 여기 있습니다. 아, 똑같은 검은색 집합, 갈색이 맞겠네요. 갈색 집합 내부에 있는 노들이 있는 거네. 이런 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 이런 거는 우리가 사이클을 구성한다고 하기로 했어요. 라는 겁니다. 아, 알겠다. 이제 사이클을 구성하는 판단 기준은 뭐다? 같은 집합에 있나요? 다른 집합에 있나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집합, 다른 집합인 것, 그리고 다른 집합인 경우에 서로를 잇는 것,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이거 살짝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한번 자세히 지금 집중해서 볼게요. 제가 이런 식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이 지금 보이고 계시겠죠? 제가 딕셔너리 하나를 만들게요. 되게 특이하죠? 왜 갑자기 딕셔너리라고 얘기하지? 자, 딕셔너리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 이게 뭐야? 자기 자신을 밸류로 가진다니. 어쨌든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은 이 딕셔너리의 키와 밸류가 동일한 꼭지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걸 의미합니다. 해밀동, 보람동. 점점점. 즉 각각이 하나의 요소만을 가지는 단일 집합인 걸 상징을 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상황을 한번 구현해 볼게요.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앞으로 당겨서 요 상황, 지금 요 상황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밀동, 보람고운동, 도담아름동.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약간 느낌이 오십니까? 원래 처음에는 즉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된 상태일 때는 각자가 독야청청이기 때문에 해밀해밀 보람보람 고운고운 도담도담 아름아름이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보람과 고운이 한 세트로 묶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 여러분 딕셔너리에서 키를 바꿀 수는 없죠. 키를 한번 설정해도 어떻게 바꿔? 키는 못 바꿔요. 근데 고운동에 해당하는 밸류를 보람동에 맞추자라는 거. 그리고 아름동에 해당하는 밸류를 도담동에 맞추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간 힘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람팀이라고 구축을 한 겁니다. 해밀팀, 보람팀, 도담팀 세 팀이 있는 거예요. 왜? 밸류로 가지는 값들이 해밀, 보람, 도담 셋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같은 밸류를 가지면 같은 팀이라고 규정한다라는 겁니다. 즉 보람동과 고운동이 모두 보람동이라는 밸류를 가지면 아 얘는 그냥 보람팀 한 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담과 아름이 모두 똑같이 도담을 가리키면은 아 얘네 도담팀이구나. 즉 세 팀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운과 도담을 잇는 거는 결국은 크게 봐서 거시적으로 봐서보다 보람팀과 도담팀을 잇는 거예요. 그렇잖아. 웬 고운동과 도담동은 그냥 두 동네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보람고운 팀과 아름도담 팀이 만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이 합쳐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요합니다. 보람, 고운, 도담, 아름이 단일 집합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
이 네 개의 키 모두가 뭘 가리켜야 돼? 단 하나의 유일자를 가리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담을 가리킬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를 가리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합이 몇 개란 걸 알아요? 해밀팀 하나랑 보람팀 하나. 총 두 개의 집합이다라는 거를 알아요. 아, 결국 우리가 얘를 간단한 슈도 코드로 표현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돼? 우리가 두 개를 이으려고 해. 가장 비용이 낮은, 지금까지 남은 비용 중에서 가장 비용이 낮은 간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겁내게 싼 비용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도시 1, 도시 2. 동네 1이라고 합시다. 우리 동이니까. 동네 2 간선이 간택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싸가지고 지금까지 남은 간선 중에서 너무 싸가지고 이 동네 1과 동네 2를 이으려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크루스칼의 핵심은 그냥 싼 거라고 다 취하는 게 아니라 동네 1과 동네 1을 이었을 때 아이고 사이클 생기네 를 막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이클이 생긴다라는 거는 뭐였죠? 같은 집합을 연결할 때, 즉 동일 팀의 멤버를 연결할 때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요? 일부러 느리게 쳤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이해하시라고. 딕셔너리의 동네 원밸류 값이랑 딕셔너리의 동네 투밸류 값이 동일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동네 원의 밸류는 뭘 가리킵니까? 동네 원이 누구를 리더로 하고 있는 팀이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고운이 가리키는 밸류는 보람이니까 얘는 보람팀에 있는. 즉 동네 원의 소속팀이랑 동네 투의 소속팀이 같아요. 야, 니들 왜 있냐? 니 뭐 하는 거냐? 사이클 만들고. 이러면 이 된다라는 건 만날 수 없는 운명. 자, 반면 만약에 이래요. 오잉? 둘이 다르네? 그러면 이으면 돼요. 자, 근데 있는 게 까다롭습니다. 왜? 보람고운과 도담 아름을 이을 때 이 두 집합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근데 그거 어렵지 않았어. 왜? 보람. 하나로 통일시켜주면 된다니까? 그게 뭔진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해? 아니, 토트넘이 손흥민 팀이든 케인 팀이든 뭐가 중요해요? 둘 다 맞는 말이잖아. 손흥민 있는 팀, 케인 있는 팀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대표로 세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손흥민이 대표면 좋겠죠. 아무튼 어쨌든 이 결국에는 가리키는 대상만 동일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딕트 동네 투, 즉 동네 투의 밸류를 동네 원의 밸류와 일치시키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생겨요. 아, 그러면은 이 말인 즉슨 이 상태에서 고운의 밸류와 도담의 밸류를 일치시키라라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적어 드릴게요. 제가 메모장과 동시에 적어 드리겠습니다. 지우지 않고 적어 드릴게요. 동네 2의 밸류를 동네 1의 밸류와 일치시키자. 이거 글씨가 너무 커서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시에 보실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동네 2의 밸류를 동네 1의 밸류와 일치시키자라는 거는 이를테면 얘의 밸류는 이 상태에서 보람동이겠죠. 왜? 보람팀이라고 했으니까. 고은이도 보람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보람팀입니다. 파란색이 밸류예요. 그리고 아름도담인데요. 도담 아름순으로 가겠습니다. 아름동도 도담팀이고요. 도담동도 도담팀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동네 2의 밸류를 동네 1의 밸류와 일치시키자. 다시 말해서 도담동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가 됐으니까 한 식구가 됐으니까 얘를 보람동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 뭐야? 얘 소외시키면 안 되죠. 얘도 보람동으로 돼야 됩니다. 동시에 합쳐지기 때문에. 도담이 이어진 거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아름마저도 이어지기 때문에 아름이도 보람동으로 통합해야 한다라는 거죠. 보람팀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아, 그냥 이렇게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동네 투의 밸류를 갖는 모든 동네들을 의 밸류.
를 동네원의 밸류와 일치시키자라는 거. 즉, 야, 아니 너희들이 있는다고 해서 나 소외시킬 거야? 아름동도 이어야지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죠. 아, 이러면 사이클려고 생각보다 금방 판단하겠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최소 신장 트리 산출. 이거 코드 프림보다 더 단순합니다. 이론적으로도 단순했는데 실제 코드도 단순해요. 자, 크루스칼 보겠습니다. 이번 크루스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스포일러 또 해드리자면은 이런 상황에서 인풋을 취할 겁니다. 즉, 2라는 거에는 엣지들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제가 리스트가 아니라 괄호 형태로 구현했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괄호 형태를 일단 구현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30 보람동 해밀동, 28 보람동 아름동 이렇게 쭉쭉쭉 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텍스도 특별히 나열하겠습니다. 사실 엣지로부터 벌텍스를 뽑아낼 수 있긴 해요. 근데 편의상 그냥 여러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벌텍스도 입력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엣지 7개가 입력되고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정리를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벌텍스, 동네 이름이 모두 입력된다라는 거. 그러면 크루스카를 위한 기본 체력부터 닦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스카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엣지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하고요. 엣지 카운트 왜 할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5개의 동네가 있다면 4개의 간선이 만들어지는 순간 다 이어진답니다. 그래서 4개가 되는 순간 중단하라라는 의미에서 카운트를 한 거고요. 토털 웨이트는 뭐다? 최소 간선 총비용 얘기하는 거죠. 유니언 이꼴 딕트라고 돼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사실 살짝 스포일러 했습니다.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어느 팀에 속하는지를 밸류로 하자라는 거예요. 다만 처음의 경우에는 다 5개의 동네가 모두 갈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지팀이야. 보람동은 보람팀. 해밀동은 해밀팀. 그래서 각각의 경우, 최초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니언 이치 벌텍스, 즉 유니언 보람동은 보람동, 보람동의 키는 보람동, 해밀동의 키는 해밀동 이렇게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영광의 소팅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엣지스를 소트 때려 버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정렬하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시간 복잡도 분석을 좀 미리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거 시간 복잡도 많이 들까요? 에이, 할당인데 뭐 시간 복잡도 많이 들어. 이런 거는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얘 같은 경우도 몇 개 할당? V개 할당. OV면 나중에 훨씬 더 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OV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얘는 지금 원소가 몇 개예요? 엣지 쓰니까 엣지 개수만큼 있겠죠. 즉, 2개를 정렬하는 거거든. 자, 근데 우리가 이 파트, 즉 정렬 파트의 경우에는 저는 알고리즘 과목으로 좀 밀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알고리즘을 뭐 맡게 될지 그런 건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제 자료 구조에서는 정렬까지 다루지는 않아요. 정렬은 저는 알고리즘의 범주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컴프에서 이미 배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컴프에서 그래서 정렬은 따로 다루지 않았는데 자, 하나 상식선에서 알고 갑시다. 이 정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N개를 정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성능 좋다. 이 정도면 성능 최고다. 라고 판단되는 정렬 알고리즘이 뭐를 따르냐면요. 5의 N로그 N이다. 증명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알고리즘 수업 아니죠? 자료구조 수업이기 때문에 N로그 N을 따른다라는 거를 바로 쓰면 됩니다. 즉, 엣지 센 엣지가 2개 있네? 그럼 2개 정렬에 얼마 들어? 5, 2로그 2. 가 든다라는 겁니다. 로그 2는 사실상 로그에서 앞에 상수 빼고 하다 보니까 2로그 V로 써도 괜찮다고 했는데 맞아요. 미리 스포해드리자면 크루스칼은 2로그 V입니다. 뭐야? 방금 봤던 우리가 개선한 프림이랑 같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슬라이드 가보겠습니다. 소팅까지 했다. 소팅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돼요? 완벽하게 간선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바로 이 순간처럼 15, 17, 19, 22, 28, 30, 42 완벽하게 정렬이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린 뭐 하면 돼? 맛있게 먹겠습니다. 식사만 하면 돼요. 모든 엣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돌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포문으로 차례차례 도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어차피 간선은 가중치 순으로 값산 순으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천천히 돌면 돼요. 자, 내가 묻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렸죠. 우리 사이클 도는지 판단하려면 사이클 만드는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도시
두 도시가 동일한 집합에 있는지, 두 동네가 동일한 집합에 있는지를 묻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어떻게? 제가 유니언이라고 딕셔너리를 만들었죠. 유니언이라고 만든 이유는 이게 유니언 파인드 알고리즘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합을 서로 합치고 쪼개고 하니까 유니언 파인드인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묻는 겁니다. 유니언 이치 엣지 원은 뭐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만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엣지의 양식을 여기 적어드리겠습니다. 이치 엣지는 어떤 식이냐? 이런 거예요. 악필 미안합니다. 17 보람동 도담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치 엣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니언 이치 엣지 원이라는 건 뭐냐면 유니언 보람동을 의미해요. 유니언은 딕셔너리였는데 그리고 보람동의 밸류 값은 보람동 소속팀을 묻는 거예요. 즉 얘는 지금 뭘 묻고 있냐면 보람동 소속팀이랑 도담동 소속팀 다르냐라고 묻는 거예요. 즉 합쳐도 되니라고 묻는 거예요. 소속팀이 다르면 합쳐도 사이클 안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반면 소속팀이 같다?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요. 왜? 사이클 만드는 상황이. 그래서 if하고 else가 없어요. else는 뭐다? 소속팀 같은 상황이니까 도망가야 돼. 사이클 만들어지니까. 자, 소속팀이 달라요, 다행히. 올커니 너희 둘은 합쳐도 되겠다. 합치는 순간 일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간선 추가되죠. 그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고 공사비죠, 공사비. 그리고 간선이 추가되니까 카운트도 1 늘어나겠습니다. 자, 기왕 이렇게 된 거 알림 메시지도 줍시다. 여러분, 영광스럽게도 보람도담이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누적 가중차압은 토탈 웨이트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뭐라고 얘기했죠? 보람동이 해당하는 팀이랑 도담동이 해당하는 팀 의 모든 놈들을 다 하나로 묶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벌텍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반복문을 도는 겁니다. 모든 벌텍스에 대해서 묻는 건데 야, 너 혹시 보람 팀이냐? 즉 보람동이 소속된 팀이냐? 라고 해서 만약에 맞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편의상 여기 2를 먼저 했으니까 너 만약에 다시 한번 보담동이 속한 팀에 속해 있냐? 이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점을 똑 집어가지고 야, 너 혹시 도담동이 속했던 팀에 속했냐? 야, 둘이 합쳐졌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이동해. 라고 해서 보람동이 소속된 팀, 즉 동글뱅이 팀으로 모두 합쳐주겠다라는 겁니다. 별게 없어요. 다 돌면서 합쳐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모두 수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브레이크까지 완벽하게 걸리면서 크루스컬 알고리즘이 종결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한번 직접 돌려볼까요?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죠. 그래프와 노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 세종시 그래프와 동일하고요. 크루스칼 소환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까요? 그대로 여러분 코드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표현을 해 드리자면은 크루스칼을 정의하는데 기본 정의부터 엣지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하고 토털 웨이트도 0으로 초기화하였습니다. 자, 그 상태에 의해서 우리가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왜 만든다? 아, 내 소속팀 밝히려고 만든다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다 내가 내 팀이에요. 이기적. 보람동은 보람팀이고요. 해밀동은 해밀팀이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 간선 소트 때리고 매 간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야, 너희 둘 같은 팀 아니지? 같은 팀 아니면 합쳐야지 라는 의미에서 비용도 추가, 간선도 추가, 합친 거 메시지까지 출력. 그리고 나서 야, 둘이 합쳤다던데 뒤에 팀 애들은 앞에 팀으로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유니언을 경신시켜 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엣지 카운트가 만약에 도달했어. 어디에? 신장 트리를 완성하는 데까지 도달했어. 그러면 그만 두어야겠죠. 엣지 벌텍스를 정의하고 시행해 볼까요? 이거 맞나?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어디였다? 가장 값싼 아름 도담을 15억에 연결했다. 맞네? 그 다음으로 싼 보람과 고운을 17억에 연결해서 30이요. 맞죠? 그 다음으로 싼 고운 도담을 연결해서 51억이 됐고요. 그리고 사이클을 피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해밀 보람을 연결해서 81억. 야, 맞네요. 이렇게 우리 오늘
프림과 크루스칼 두 가지 방법으로 손으로 푸는 거, 이론적인 내용과 파이썬으로 푸는 거, 실전적인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한 문제를 열심히 해결한 겁니다. 어떤 문제? 최소 신장 트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최소 신장 트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썼고 또 그걸 어떻게 구현했는지, 또 구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선까지 했는지 에 집중하면서 복습을 하면은 아마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최소 신장 트리를 풀어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뭘 풀어볼까요? 보다 흥미로운 경로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수구 뚫는 느낌이었어. 여기랑 여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고 여기랑 저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어디서 어디로, 즉 방향이 있게 이동하는 경로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약간 내비게이션 느낌이죠. 그 문제는 저희 다음 주에 대면으로 만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실 텐데 저희 조금만 더 달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